부동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떨어져야 된다. 그 당위성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과 똑같은 것 같아요. 부동산 부채가 많아지니까 부동산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논리거든요. 일부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요. 돈의 감각이라는 책에 다 있고요. 이 책에 부제목이 있어요. 절호의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비결. 그러니까 귀신같이 눈치채기 위한 눈치채는 비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센스라든지 그런 깊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책을 보면은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또 하시잖아요. 예. 책에 대한 얘기 가지고 유튜브를 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책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유튜브를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네. 제목들을 일단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부채가 많잖아요. 네. 예, 중국 부채가 근데 지금 저희 나라도 IMF 때 결국 부채가 많고 외화 보유고가 적어서 뭐 거의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도 저희 나라가 겪었던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그렇죠. 가능성은 뭐 다 있죠. 가능성 다 있는데 네.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네.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당위성과 현상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사실 우리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중국에 끊임없이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략을 당했죠. 쳐들어간 적은 거의 없죠. 네. 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도 사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 마트들 다 망했어요. 예. 프리마트, 롯데마트 다 네. 망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그 민족 감정이 한국인의 감정이 있어서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너무나 품고 분석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게 먼저 좀 떨어져서 중국인의 시각,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돈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감정을 갖고 분석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가령 몰랐네, 이건 또, 부동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떨어져야 된다. 그 당위성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어떤 소장님이 생각나네요. 네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 네, 김 소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처럼 당위성이 앞에 있으면 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중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중국에 부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면 부채가, 제가 이 책 돈의 근원에서 강조하는 건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부채가 그러면 한국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는 다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 선진국들은 저희보다 다 많을 것 같은데, 네. 기분에. 그럼 중국보다 부채 많은 나라는 없나요? 어디가 더 많나요? 미국이 더 많나요? 미국이 많죠. 미국이 더 일본도 많나요? 많고요. 일본도 유럽도 겁나 많습니다, 부채. 그렇죠. 거기 또 겁나 많죠. 근데 네. 걔네들은 왜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중국만 잡고 그러는 걸까요? 중국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얕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맞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미국을 위주로 한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한테는 사실 현재 가상의 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이 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모든 걸 오픈한 건 아닙니다. 특히 금융시장, 그 다음에 외환시장을 오픈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는 환율 임의로 그냥 예. 딱 지정을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든 열었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 그 다음에 저놈들이 좀 망하고 우리 물건을 좀 수입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 그 다음에 중국은 독일도 포기한 나라가 뭐냐면 만들면 다 분해해가지고 짝퉁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짝퉁 진짜 천국이죠. 짝퉁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과 지금 협상 이틀째 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맞죠. 중국은 그냥 다 해서 만드니까. 네. 즉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망했으면 하는 그게 바람이 투영돼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이 부채가 많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기업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부채 많다고 망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독점기업인데.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게 상관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 누구냐? 제 개인보다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부자들은 다 부채가 많죠. 네. 그럼 걔네들한테 왜 저기는 안 망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채 수준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의 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건 GDP입니다. GDP. 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GDP가 늘어나느냐. 그게 1번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이머징 국가예요. 즉 미국이란 나라에 경제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외환위기를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외환위기는 달러의 위기거든요. 항상. 네.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 미국이 성은을 베풀면 외환위기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연준과 무제한으로 통화사업 한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 동맹국가예요. 일본, 캐나다, 영국, ECB, 스위스 중앙은행, 네.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아무리 금리 마이너스라도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미국이 언제든지 달러를 갖다 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의 이 동맹국가들이 중국의 이런 영역을 열어줄까요? 지금 뭐 중국도 안 열어주는데 열어줄 리가 만무하죠. 예. 절대 열어줄 수가 예. 없죠.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중국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네. 빚이 성장하는 속도로 GDP가 그 비율로 따라가기만 해줄 수 있다면 중국 문제는 별게 아닌 거죠. 네. 즉 중국의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망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이 특정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중국 GDP의 현재가 과거의 건설이나 그런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도 그 수준으로 계속 높아져요. 그건 아니에요. 중국의 GDP를 차지하는 많은 비중이 이미 DJI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 그렇죠. 그 기업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의 조선업체도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거제도, 뭐 울산, 뭐 예. 예. 힘들죠. 그 조선업체들 망했다고 외부에서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왜? 조선 내 하청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GDP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 비중을 넘어갔고 네네. 그 비중을 외부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자체적인 부채 자체만 놓고 보면 많죠. 절대액을 따지면. 네. 그럼 절대액을 따진다면 중국보다 많은 나라는 다 망하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GDP 성장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GDP 성장이 중요한 건 땅만 파서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 나오는 거고. 왜? 그래서 혁신 기술이 세계 1등이 돼버리면 미국에 간섭받을 일도 없고 네네. 지속적으로 외환보유를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되는 거고. 어. 그걸 미국에서 화웨이 부분, 5G에 대해서는 화웨이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네. 자체 부분, 부채 양만 놓고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라고 하나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너무나 많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부동산 부채가 많아지니까 부동산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네. 분들이 가장 큰 논리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부채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이게 매매가가 증가한 거잖아요. 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는 LTV DTI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갈 수도 없거든요. 대출제도가 워낙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네 결국은. 그렇죠. 맞습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대출도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계속 언급하는 거에 두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결국 일자리의 문제다. 일자리는 사람 문제거든요. 네네.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결국 신용도가 돼 대출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지역인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고 그럼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돈이 적게 돌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거죠 결국은. 네. 사람하고 관계 있고 네. 사람의 신용도 앞에서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신용도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네네. 알겠습니다.